어머니 노망나셨어요? 아니, 노망나신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병원에서 좀 쉬세요, 영원히. 오늘은 황기찬에게 절연당하고 정신병원에 갇히는 노숙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이가 나한테 먹인 약은 가짜라고, 영양제라고 속여가지고 어디 감히 시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여. 너 내가 너한테 했던 거 그대로 복수하는 거지. 지난번에 집 불태운 것도 그렇고 이제 약까지. 기찬이 앞에서도 말해봐. 네 입으로 말했잖아. 기억상실 걸린 적 없다고.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세요? 저는 싫어하셔도 저랑 기찬 씨 아기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절 괴롭히세요. 이 애 잘못되기라도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집사람 임신 중인 거 모르세요? 노숙자는 억울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황기찬은 강재인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숙자는 초강수를 띄울 수밖에 없었죠. 아이고 억울해. 어떻게 이 애미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약사한테 확인하고 오는 길이라고요. 유경이 걔한테 맡겨서 수면제라는 것까지 확인을 받았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다. 얘 기찬아, 저거 지금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는 어떻게 제 말을 믿니? 당신 정말이야? 황기찬은 강재인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재인이 기억상실이 맞다는 걸 황기찬으로서는 완전히 강재인을 믿고 있었지만 노숙자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와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강재인 또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판은 강재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연극이었기 때문이죠. 여보, 내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이겠어. 혹시 내가 약을 잘못 받아온 걸까? 유경이가 거짓말을 할 리도 없을 텐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먹여. 난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그게 진짜라면 100번 1000번이고 내 잘못이지. 내가 당장 먹어서 확인이라도 시켜줄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 이번만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이 약 전부 먹어서 확인시켜드리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수면제라면 제가 죽어서라도 사죄드릴게요. 강재인 그만해. 이게 무슨 짓이야? 임산부가 어떻게 약을 먹을 생각을 해? 어머니 재인이 억울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집사람 지금 홀몸도 아닌데 직접 약까지 먹겠다는 말 할 정도면 얼마나 억울한지 보이지 않으시냐고요. 아니다 기찬아. 저거 다 생쇼하는 거야. 내 말이 가짜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마. 이 애미 정말 억울합니다. 얘 작은 애야, 이 약 당장 확인해봐. 내 말이 맞는지 강재인 저거 말이 맞는지. 노숙자는 급하게 강세리를 불렀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라고는 강세리뿐이었죠. 네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 믿어요. 강세리는 소파 위에 뒹굴고 있는 약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재인 너 딱 걸렸어. 어머니가 치매도 아니고 허튼 말 하실 분은 아닌데 이렇게 증거를 흘려. 그동안 요리조리 이간질하며 빠져나갔나 본데 이제 틀렸어. 유경이가 멍청이도 아니고 수면제랑 영양제도 구분을 못하겠어? 강세리는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강세리 손에 있던 약통을 빼앗아갔죠. 강세리 당신은 나설 거 없어. 그거 이리 줘,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지금 당장 집으로 와주시죠. 확인해 주실 게 있습니다. 황기찬은 전화로 약사를 부르며 선언했습니다. 각자 억울하다고 하는 상황이니 약사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이 약이 수면제면 재인이가 기억상실 연극을 하고 있는 거고, 재인이 말대로 이 약이 그저 영양제라면 어머니가 임신까지 해서 홀몸도 아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겠죠. 책임은 제대로 지셔야 할 겁니다. 이윽고 황기찬이 부른 약사가 집에 도착했는데요. 이리 주시죠. 약사는 약을 꺼내 이리저리 보며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 약 도대체 뭡니까?
수면제입니까? 영양제입니까? 아이고,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셨나 봅니다. 이건 수면제가 아니라 영양제입니다. 귀한 건데 며느님이 건강 생각해서 챙겨주셨나 보네요. 매일 꼬박꼬박 섭취하시면 되시니 안심하고 드세요. 뭐라고요? 약사 양반, 이게 어떻게 영양제야?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이건 수면제라고. 저 약사도 강제인 네가 매수했니? 아이고, 억울해 죽겠다 정말. 보세요. 내가 지금 직접 먹어볼 테니. 약사에게서 약병을 빼앗아든 노숙자는 꿀꺽꿀꺽 수면제를 삼켰습니다. 으흑! 노숙자는 이내 고통스러워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 왜 이래? 수면제를 너무 적게 먹었나? 한 알 더 먹어봐야겠다. 하지만 몇 알을 더 먹어도 잠은커녕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약사까지 제인이가 매수했다뇨. 도대체 어머니 핏줄 품은 이 사람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제 집사람 괴롭히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사람 몸도 성치 않은 상태에서 임신했어요. 심신을 안정해도 모자를 마당에 이건 선을 넘으셨어요. 이 사람 놀라신 것 좀 보세요. 당신 괜찮아? 기찬 씨 나는 괜찮아. 어머니가 하도 우겨대셔서 나도 순간 내가 약을 헷갈렸나 했어. 아니라니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 죄송해요. 어머니가 절 갑자기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제 뱃속에 이 아이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 사과하지 마. 황기찬은 이제 완전히 강재인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약속하신 거 잊지 않으셨죠? 이런 소란까지 일으키셨으니 책임은 제대로 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사람 임신했으니 당분간 어머니가 집 나가서 지내세요. 이 집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 잡음이 끊이지를 않는데 태교에 신경 쓸 수나 있겠습니까? 강세리 씨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 괴롭히는데 더는 용납 못합니다. 당장 이 집에서 방 빼세요. 뭐? 나까지? 지호가 나랑 떨어져서는 못 있을 거야.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절망이 가득했는데요.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면서 황기찬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배신감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만큼은 황기찬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강세리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어머니 혼자 나가세요. 저는 그런 내기 같은 거 한 적 없으니까요. 강세리의 차가운 선언에 노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는데요. 그동안 한편이라고 믿었던 강세리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사실에 노숙자의 마음은 처절한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 세리 인연이 너만 살겠다고 지금 날 버린 게냐? 노숙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온몸이 분노로 떨리면서 강세리를 향한 원망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찮아. 내가 어딜 나가니. 그리고 막말로 이 집 내 명의잖아요, 회장님. 노숙자의 마지막 발악에는 처절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황기찬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럼 저랑 연 끊으시던가요? 저 제인이 뱃속에 이 아이 진심으로 소중합니다. 아무리 어머니라고 하실지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황기찬의 선언에 노숙자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요. 노숙자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두야.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기찬이 저놈이 이 애미를 버리는구나.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노숙자의 탄식에는 평생의 한이 담겨 있었는데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버림받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재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강재인의 얼굴에는 계산된 온화함이 가득했습니다. 기찬 씨, 나 때문에 어머니랑 싸우지 마. 그래도 어머니를 어떻게 내쫓아. 어머니도 오늘 이런 일이 있으셨으니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위선적인 배려가 가득했는데요.
실제로는 노숙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입덧 때문에 슬슬 대가족 식사 준비하는 게 힘들어지는 참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시면서 식구들 식사도 챙겨주시고 내 몸조리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어떠세요, 어머니? 집에서 나가시는 것보단 그 편이 낫겠죠? 강재인의 제안에 노숙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는데요. 뭐? 나보고 이 집 식모 노릇을 하라는 말이냐?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안주인 행세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아이 참 어떻게 그런 단어를 고르셨어요. 식모라뇨. 가족들 따뜻한 식사 챙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것보다 더 헌신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도 손주가 건강히 태어나길 바라실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어머니? 강재인의 말솜씨는 정말 교묘했는데요. 마치 노숙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포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굴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그 정도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어? 제인이 당신은 정말 착해. 내가 전에는 어째서 당신의 진가를 제대로 못 봤던 걸까? 황기찬의 감탄에는 강재인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는데요. 어머니 잘 들으셨죠? 앞으로 집안일 이 사람 시키지 말고 식사부터 청소까지 어머니가 하세요. 힘들면 세리 씨랑 같이 하시던가요? 그래 알겠다. 세리 씨 들었죠? 이 노인네가 어떻게 혼자 이 큰 집을 챙기겠어요. 당분간 같이 합시다. 노숙자의 굴복에는 절망적인 체념이 가득했는데요. 그렇게 노숙자와 강세리는 강재인에게 제대로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도유경을 식모처럼 부려먹던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은 결과였죠. 아니 그 약이 어떻게 영양제일 수가 있어? 유경이 얘가 그럼 나를 물먹이려고 일부러 구라를 쳤다는 거야? 열받은 노숙자는 도유경에게 재차 따지러 가게를 방문했는데요. 노숙자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약사가 돼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니?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을 겪게 되었는 줄 알아? 앞으로 그 많은 식구들 밥상을 늙은 내가 차리게 생겼단 말이다. 너 어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야 이걸? 노숙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도유경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도 약사로 보이세요? 어머니 때문에 제인이한테 수면제도 처방했는데 거짓말 2번은 못할까 봐서요. 그 약 제인이가 주었다길래 거짓말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저한테 그동안 어떻게 시집살이 했는지 다 잊으셨나 봐요. 제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실 줄이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드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 가게에 찾아오지 마세요. 제인이야 그렇게 당하고서도 영양제를 주는 착한 아이라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드릴 건 정말 수면제뿐이니까요. 도유경의 말에는 복수의 차가운 만족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식구들 식사 차리는 게 개고생이라는 건 알고 계셨었나 보네요.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건 직접 해드셔야죠. 언제까지 남의 손 빌리려고 하세요? 이번에도 작은 며느리는 귀한 취급해주시나 보네요. 그런데요, 세리게 믿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는 마지막 충고예요. 아이고, 기분 나빠서 원. 퇴퇴퇴 나도 다신 여기 올 생각 없다. 에라이 재수옴 붙었네. 노숙자는 본전도 건지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숙자의 발걸음에는 처절한 절망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이제 편 먹을 사람이라고는 강세리뿐이라니. 그 여시 같은 걸 어떻게 믿는담? 노숙자 인생 말년에 아들내미한테 집 나가라는 소리나 듣고 처량하다 처량해. 집에 돌아온 노숙자는 강세리를 불렀습니다. 노숙자의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심정이었는데요. 과연 강세리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지 간절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얘 앞으로 집안일은 그냥 네가 혼자 좀 해야겠다.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마지막 희망을 강세리에게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당당하게 안주인 행세를 하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 한없이 초라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찬 씨랑 약속하셨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걸로. 그리고 제인이는 제가 손님인 줄 알고 있는데 집안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거부감이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표정에서는 노숙자에 대한 동정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노숙자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다는 계산이 역력했죠. 밥값 해야 한다고 너 스스로 돕는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니? 너는 아직도 강재인 고개 기억 상실일 거라고 생각하니? 걔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내가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다. 내 앞에서 아주 박장대소하면서 자기가 연기하는 거 이제 알았냐고 웃더라니까. 노숙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는데요. 눈빛에는 강재인에 대한 분노와 함께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현실이 더욱 답답했죠. 너는 내 말 믿어야지. 잘 들어, 강재인 그거 내쫓으려면 이제 너랑 내가 힘을 합치는 수밖에 없어. 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안주인 자리 다시 내줄 거야? 기찬이 눈 뒤집힌 거 못 봤냐고. 노숙자의 말에는 강세리를 설득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었는데요. 아주 강재인이한테 홀라당 넘어가서는지 애미도 버렸는데 바람났던 너 하나를 못 버리겠냐고. 걔 아주 무서운 놈이야. 자기한테 잘하던 조강지처도 정신병자 만들어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전 재산 다 빼앗은 놈이라고. 재벌집 딸도 그렇게 당했는데 너는 기찬이 마음 떠나면 그냥 깡통 아니냐? 강재인 기억 상실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이 집에서 쫓아낼 생각을 해야지. 노숙자의 경고에는 진심 어린 위기감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세리는 오히려 다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강재인이 기억 상실인 척해서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집에서 자기 아버지 죽은 이유를 찾는 것 같아요. 기찬 씨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걸로 미끼를 만드는 게 어때요? 강세리의 목소리에는 교활한 계산이 가득했는데요. 마음속에서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저한테도 이런 방구를 안 해서 도대체 그 증거가 뭔지 모르긴 하지만 어머니라면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제인이한테도 기찬 씨한테도 제대로 사과하시고 일을 꾸미자고요. 강재인이 방심해야 저희가 일을 하죠. 당분간은 어머니가 납작 엎드려 지내세요. 강세리의 제안에 노숙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노숙자의 종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숙자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그동안 군림하던 자리에서 내려와 하인처럼 불임을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갑자기 시원한 수박 화채가 먹고 싶지 뭐예요?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손주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아시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가짜 애교가 가득했는데요. 강재인의 얼굴에는 노숙자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듯한 미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 뭐야? 나보고 이 땡볕에 나가서 수박을 사오라는 거니?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강재인의 다음 말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럼 기찬 씨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그이 지금 회의 중일 텐데. 아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사오마. 노숙자는 땡볕에 3kg가 넘는 무거운 수박을 낑낑거리며 들고 왔습니다. 노숙자의 등에는 땀이 흠뻑 젖어 있었고 숨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시콜콜한 물먹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정도가 벌이라기엔 노숙자가 지은 죗값의 발톱의 때만도 못하겠죠. 노숙자는 조만간 보험 사기 과거가 밝혀지게 되고 황기찬은 결국 자신의 엄마를 손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황기찬이 노숙자에게 차가운 선언을 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어머니 돈이 최고라고 하셨죠? 저한테 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보험 사기꾼 아들이라고 YL그룹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머니 버리는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가득할 것 같은데요. 기찬아,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 이 애미를 버리겠다는 거야? 그냥 조용한 곳에 모시려는 겁니다. 이 애미를 병동에 가둬놓겠다는 거잖아. 너 지금. 안 된다. 너 지금 죽을 때까지 나를 거기 가둬두려는 거지. 노숙자의 절망적인 외침이 메아리칠 것 같은데요. 강재인에게 했던 그대로, 그리고 정윤희의 남편을 죽였던 그대로. 노숙자는 정신병동에 갇혀있다. 화재 사고로 빠져나오지도 못한 채 최후를 맞이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은 먼 미래겠지만 당분간은 강재인의 전 시어머니에 대한 복수전, 제대로 부려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노숙자가 당하는 이 모든 굴욕이 사실은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들의 정당한 대가라는 점에서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것 같은데요. 시원시원한 복수를 기대해보면서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